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희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이트데이입니다.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이 3월 중순으로 접어드니까요. 이 날씨가 확실히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왔는데 봄 내음이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그 바깥 기온이 한 10도가 훨씬 넘어가니까 이제는 확실히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정비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습니다. 어제 이야기 들을 때 이제 스피커 같은데 노이즈 없애려고 특이한 부속 사가지고 좀 수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죠. 여기에 이제 어제 컴퓨터도 좀 손을 봤습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파워 부분도 바꿔줬습니다. 튼튼한 파워 서플라이로 바꿔가지고 컴퓨터도 그리고 제 영상도 아주 기분 좋게 녹화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조금 색다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하나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가 세력론에 관한 소고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어떤 종목에 세력이 붙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이 세력이 붙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네 이런 얘기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요. 그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게 세력 때문일까? 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력론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마치 신화와 같은 신앙과 같은 신념으로 무의식 중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요. 세력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반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있었던 저도 세력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세력론이 있든 세력이 없든 간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10년 전 정도에요.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주가 단속이 심해서 개인 투자자가 재미가 없다. 왜 주가 단속을 한다고 개인 투자자가 재미가 없습니까? 라고 되물었겠죠, 제가. 주가 단속을 계속하면 개인 투자자에게 재미가 없어. 즉,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무의식 중에 요거는 당연한 진리야.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심지어는 99년 IT 버블 때는요, 코스닥 종목마다 주인이 있다. 주인은 작전 주인을 얘기하죠. 그러한 얘기도 있을 정도로 세력론에 대해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깊은 무의식 중에 신앙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우리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에 관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은 꼭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줘봐. 서로 간에 어떤 은밀한 정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세력 정보를 달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그렇게 세력에 관한 정보를 쫓아다니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분은 커녕 오히려 큰 손실을 본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정말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큰 손실을 본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세력 관련한 정보를 접하신 분들이 큰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세력주 관한 이야기, 세력주 관한 그 썰들을 뜯어보게 되면요, 재밌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재무구조가 모두 안 좋습니다. 재무구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뭐 몇 년 이상 수년간에 걸친 적자인 경우도 뭐 다반사고요. 뭐 부채 비율이 수백 퍼센트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데 그래도 세력론이 돌아요라고 이거 딱 보면은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데 유동 비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유동할 수 있는 그러한 단기 빠른 기간에 유동 자금을 확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유동 비율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좋다 하더라도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적자가 많은데 왜 부채 비율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요, 지속적으로 전환사채나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계속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계속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그러한 그 지분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올라가게 되면요, 크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빠지게 되면 대책 없이 빠지거나 아예 상장 폐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이 화끈한 상승폭을 원하면서 마치 불나방처럼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번 정도는 수익을 내서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고, 발음이 이상해서 횟수로 19년이라고 하겠습니다. 횟수로 19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뭐 은밀한 정보로 세력이 붙었다는 정보로 수익을 냈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떵떵거리면서 수익 내고 자랑하고 그러신 분들 많이 봤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주식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되더라고요. 몇 번 수익이 났다면요, 이게 중독됩니다. 이게 마치 위험한 놀이기구를 타면은 뭐 무섭지만 짜릿짜릿한 것처럼 이 위험한 종목, 이런 세력이 붙었다는 종목들을 투자하게 되면요, 한 번에 크게 잃거나 한 번에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맛들이면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력론의 정보가, 이게 세력이 있다라는 그 정보가 과연 영양가가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결국은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화면상에 주가 차트가 하나 흘러가고 있는데 한 3, 4년 됐습니다. 벌써 4, 5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저희 지인이, 어떤 분이 이제 세력이 붙은 어떤 종목에 정보를 얻었다라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흘려버립니다. 이렇게 휴 들어오면 휴. 예. 그런데 요 분이 이 종목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어요. 그분도 답답해서 뭐 정보 소스의 원천인 사람에게 계속 물어봤겠죠. 이거 루머야 사실이야 하면서 계속 물어봤겠지만 뭐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뭐 뉴스화 되려면 좀 시간 걸린다라든가 이 중간에 뭐 누가 방해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든가,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자, 결국 그분은 큰 손실을 보고 손절매를 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력론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세력이 만약 있다면, 반대로 세력이 만약 없다면,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세력이 없다면 우리가 접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력이 없다 하면요, 세력 관련한 루머, 요건 다 거짓인 것이죠. 결국 지인이 듣게 된 소문은 그저 헛소문일 뿐입니다. 세력이
붙었어요. 뭐 이런 정보들이 다 헛소문인 것이죠. 자, 세력이 없다면은 그 모든 정보는 헛소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 그 말이 안 돼요. 뭐 세력이 있으니까 세력론이 나오고 세력 관련한 정보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력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어요. 이 회사의 지분을 뭐 몇 퍼센트 이상 확보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이 회사의 지분 몇 퍼센트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지분을 팔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그 지분을 매입하기 전에 좋은 정보를 흘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조용히 이제 매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보가 있다면 그걸 터뜨리는 건 언제가 좋겠느냐? 이 큰 물량을 매도할 때는요, 그냥 매도하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량, 지분 한 1%, 2%만 되시더라도요, 요거를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몇 달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천천히 파는 방법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좋은 정보가 있다 그러면 역으로 흘려가지고 매도를 하겠죠. 너만 알아? 이거 아주 엄청난 정보야 하면서 역정보를 흘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주가가 뜨면 매도하고 이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요, 세력에 관한 정보는 오히려 역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세력이 진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접하게 되는 세력 관련한 정보는 영양가가 아예 없거나 역정보일 가능성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세력이 아예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왜요? 그래도 어디서 은밀한 정보를 접하면 그래도 투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제가 횟수로 19년 동안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았지만 투자를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뭐 좋은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을 잃고 갑자기 어떤 종목에 올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 왜 갑자기 얘기를 듣다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종목에 세력이 붙었다 라는 정보를 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냥 투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꼭 빚을 내요. 자, 문제는 그게 역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아예 세력 자체가 없는 헛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부실한 기업들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주가는 줄줄줄줄 흐르거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대로 된 투자 방법, 제가 강조드리는 포트폴리오 투자, 가치 투자, 자산 배분 전략으로 투자를 이어가신다면요, 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